여러분 바세린 집에 한 통씩은 다 있으시죠? 근데 막상 제대로 활용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요, 이 최약사가 이 미국 FDA 공식 사용 설명서에 근거해서 바세린을 언제 바르고 어디에 바르면 효과가 좋은지, 그리고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안 좋아지는 케이스들을 알려드릴게요. 겨울철 되면 바세린 많이 찾으시잖아요. 오늘 영상 보시면 아, 이렇게 써야겠구나 하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요거 하나 먹고 시작하겠습니다. 요즘 제 최애 음료인데 비타민C가 1000ml 들어있어요. 맛도 좋고 해서 비타오백보다 요거를 좀 더 요즘에는 많이 사가시더라고요. 굿굿. 바세린을 바르는 이유는 피부 보호막을 만들기 위함입니다. 사실 이것 하나만 알면 끝인데요. 바세린의 주성분은 이 페트롤라튬이라는 성분입니다. 이 기름인데 안전한 기름이라고 보시면 돼요. FDA에서는 이 성분을 피부 보호제, 스킨 프로텍턴트로 분류하고 있는데요. 이 바세린을 발랐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피부 위에 보호막을 만든다라는 건데, 우리 피부도 원래 유분이 좀 있죠. 이렇게 우리 몸에서 나오는 유분이 피부 속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. 문제는 이 유분이 부족해지는 순간이죠. 어떠한 이유에서라든지 이 유분이 부족해지면 바람 불고 공기가 건조하고 히터 틀고 하면은 이제 이럴 때 수분이 확 날아가 버립니다. 그럼 피부가 갑자기 당기고 갈라지고 하얘지고 입술 같은 데도 허옇게 되고 트고 하죠. 심하면 피도 나고. 그래서 이럴 때 바세린을 발라주면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유분이 적을 때 이 피부 위에 두 번째 유분층을 만들어준다는 거죠. 여기 이쪽에 보시면은 바세린 뒷면에 사용법이 적혀 있긴 해요. 근데 워낙 작고 해가지고 잘 안 보시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뒤에 적혀 있는 내용이 미국 FDA에서 인증한 효능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. 효능이 아주 명확하게 써 있는데요.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일시적인 보호입니다. 보시면은 작은 배임, 긁힘, 가벼운 화상에 잠시 보호막을 만들어주고, 트거나 갈라진 피부를 진정시키고 바람, 찬 공기, 난방 같은 건조에 의한 것도 방어를 해준다.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일시적인 보호다. 왜냐하면 바세린은 치료제가 아니라 보호막 제품이에요. 말 그대로 피부를 잠시 덮어줘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막아주고 상처가 더 자극받지 않게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바세린이 상처를 낫게 한다, 각질을 없앤다, 입술을 치료한다,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. 바세린은 내 피부가 회복할 시간을 벌어주는 제품입니다. 이걸 제대로 이해해야 언제 써야 하고 언제 쓰면 안 되는지 판단이 확실해집니다. 자, 그럼 이어서 바세린을 언제 어떻게 바르는 게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. 바세린은 수분을 넣는 제품이 아니라 그 수분 위에 덮어주는 보호막입니다. 그래서 수분이 있을 때 발라야 효과가 제대로고요. 기초 제품으로 먼저 수분과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야 돼요. 그 다음 마지막 단계에 바세린을 바르셔야 됩니다.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공급해준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. 우리 몸에서 가장 건조해지기 쉬운 곳이 바로 입술입니다. 왜 그럴까요? 입술에는 피지선이 없고 다른 피부보다 훨씬 얇아서 자극과 건조에 훨씬 예민하게 반응합니다. 이렇게 입술이 갈라지고 틀 때 그냥 바세린을 바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. 그런데 일반 바세린은 페트롤라튬 단일 성분이라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바르면 겉에만 막이 생기고 안쪽은 그대로 건조해서 오히려 자극이나 갈라짐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물론 괜찮은 분들도 계세요. 피부 타입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바세린만 발라도 괜찮아지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. 하지만 입술은 워낙 얇고 민감한 부위라서 가능하면 입술 전용으로 나온 바세린이나 립밤을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. 입술 전용 바세린에는 이 페트롤라튬과 더불어 시어버터, 비타민 E, 항산화 성분 등 추가적인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입술에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. 또 이 바세린이 좋다고 하니까 이 일상에서 너무 남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딱 주의할 점 4가지만 알려드릴게요. 첫째, 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. 왜일까요? 이 바세린은 기름 성분이라서 눈에 들어가면 유막이 생겨 시야가 흐려집니다.
이 상태로 갑자기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 걷다가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 어디에 쿵 부딪혀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죠. 게다가 이 눈에 기름 성분이 닿으면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눈 안쪽이나 점막에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. 바세린 뒷면에도 외용제, 그러니까 for external use only 라고 적혀 있죠. 코, 입 안쪽에 바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. 두 번째, 여드름에 바르면 안 됩니다. 여드름 피부는 이미 과도한 피지 분비, 그리고 이 모공 내 염증과 이 세균이 많이 증식한 상태인데요. 이때 바세린을 바른다. 그럼 모공이 막히게 되어 이 피지가 배출되지 못하고 염증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드름성 피부에는 건조, 각질이 있어도 바세린은 피하는 게 원칙입니다. 세 번째, 깊은 상처나 동물에게 물린 상처에 바르면 절대 안 됩니다. 깊은 상처나 동물에게 물린 상처는 감염 위험이 굉장히 높거든요. 이런 상처에 바세린을 덮어버리면 세균이 이 상처 안에 갇히게 되고 오히려 번식하기 쉬운 상태가 만들어집니다. 결과적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는 거죠. 자, 이런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가서 소독과 항생제 처치를 받는 게 최우선이죠. 그래서 이럴 때도 바세린 절대 바르면 안 된다. 마지막으로 심한 화상에 바르면 안 됩니다. 바세린은 잡아둔다는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수분뿐만 아니라 화상에 의한 열감도 잡아둘 수 있습니다. 열이 빨리 빠져나가야 화상이 심해지지 않는데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면 열에 의한 피부 손상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. 일상생활에서 입은 간단한 화상은 1번 처치가 흐르는 물에 2, 3분 정도 대고 있는 게 가장 첫 번째로 할 일입니다. 열기를 뺐다면 그 다음에 이런 비아핀이나 미보 같은 화상 연고를 발라주시면 됩니다. 오늘 알려드린 내용만 딱 기억하시면 바세린을 훨씬 안전하고 제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이상 최학사였습니다.